다음은 최근 손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와 관련해서 여론에 따가운 비난을 사고 있는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게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제목을 참을 수 없는 가벼움으로 뽑았는데요. 입만 열면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재민 사무관 돈 벌러 나온 것이다. 거기에다가 나쁜 머리, 가증스러워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정말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그 전에는 선동열 국가대표 야구팀 감독 청문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을 때 출근도 안 하고 TV 보면서 연봉을 2억이나 받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노인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한때는 고영태를 그렇게 의인이라고 하더니 인격살인을 하고 있는 거다. 멈춰라. 한 시민단체는 혹시 지금 이런 발언이 명예훼손이 아닌지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고요. 마침내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발언을 자제하라는 발언 자제령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 한번 들어볼까요? 회견에서 다 똑같이 소신대로 했다. 이 사람들이 실력이 있었다. 그걸 나만 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뽑고요. 그래서 우승했다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 우승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웬만하면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정말 진심으로 후배들을 위한 어떤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신다면 그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시든지 두 길만 남았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임 정부 때 그 여러 가지 노승일, 고영태 이런 사람들이 그 제보했을 때는 의인이라고 그러고 뭐 찾아가서 만나고 이러던 그 손혜원 의원 같은 사람은 신재민 씨를 거의 인격 살인의 수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출범한 이 정권이 공익 제보자를 탄압하고 있는 그 프레임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그 파렴치한 표변 사례를 부각함으로써 현 정권의 위선의 민낯을 부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김광덕 법무장이 맨 처음에 판례를 쓰셨는데 왜 입만 열면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일단 좀 표현이 다른 걸 다 떠나서 아까 인격 살인, 모독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 그걸 떠나서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을 할 때 나름의 어떤 표현의 절제가 있어야 그 설득력이 있는데 표현이 해도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서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 이런 말이 나오고 그다음 가정스럽다 이런 표현 쓰고 그다음에 사기꾼 이런 말도 나오고 그다음 도박꾼의 마지막 배팅 장면 이런 이야기 이렇게 나오고 이런 표현들이 그리고 과거에 선동열 아까 감독에 대해서 했던 그런 표현들도 그렇고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런 걸 보면서 최소한 정치인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사람이 먼저다는 구를 굳이 외치지 않더라도 인간에 대한 나름의 그 애정이라는 게 인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애정을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최소한의 예의가 있어야 되는데 인간에 대한 예의마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예의라는 게 어떤 옛날 한 작가가 쓴 소설 제목인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선동열 감독도 그렇고 이번 신재민 사무관 발언도 그렇고 독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모르겠어요. 좀 약간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생각, 판단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보기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을 비난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생각한다면 좀
김광택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정제해서 말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예. 싶은데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상당히 세게 공격적인 그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그것에 대해서 비난이 이르면 그거를 또 금방 철회를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신재민 씨 사건 관련해서도 또 금방 삭제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그러고 한번 삭제를 했으면 그 다음에 또 약간 좀 조용하게 이제 좀 이제 그때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그렇죠. 삭제했고. 예, 뭐 그랬다고 왜 하는데 삭제했느냐? 그러니까 뭐 강단이 없는 것 같아서.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본인도 사실은 강단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그 생각이 맞고 예. 남들에게 비난을 들을지언정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왜냐하면 정치인의 SNS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활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것을 또 저는 그렇게 막 삭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의 뭐 기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판단과 그 판단으로 인해서 본인이 어떤 식의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조금 공감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많이 상처를 좀 입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이 손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한편에서는 좀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의원은 손혜원 의원 잘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아, 다행이네. 또 잘 알면 좀 말하기도 부담스러운데 이분이 홍보 전문가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에 홍보위원장으로 전문가로 왔어요. 홍보면은 공감 능력이 좀 높아야 하는 거 아닌가? 산업 디자인하고 막 예. 미술 이렇게 하신 분인데 문제는 그래서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홍보에 손혜원 위원장도 그렇고 또 국민의당에도 일단 홍보 전문가가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당의 홍보위원장이나 홍보 전문가 또 홍보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발언 수준이 이 정도 돼가지고는 정말 제1여야당의 어떤 그 수준으로서는 상당히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뭐 교수들이 마음대로 얘기하든 밖에서 하는 것을 이 정치 현장 안에서 한다는 것이 저도 못마땅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뭐 이런 좀 반은 농담 섞인 얘기입니다만은 과연 그 신재민 씨하고 본인하고 봤을 때 누가 머리가 더 나쁠까? 위험한 발언입니다. 네, 드디어 까마귀 소리가 울었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어떤 말씀? 네, 네 사람만 먼저인가 저는 그렇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다들 뭐 말씀하십니다만 고영태 씨나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의인이다라고 하면서 이 몸을 기대면서까지 친근감을 보여주셨는데 정권에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한테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험담을 내보낸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당한지 의문인 것이고 사실 손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도 머리가 나빠도 한참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97년경에 졸업한 다음에 졸업하고도 참 3, 4년 고생한 끝에 사법시험을 합격했는데요 그런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뭐 그런 걸 떠나서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어떤 죄가 성립할 것인가 했을 때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전 보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법상의 명예훼손인데 여기는 다른 것과 달리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의인인 척 위장하고 가증스럽기 짝이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고 더불어서 신재민 씨가 학원과 계약하고 잠적했다는 등 이런 것들은 사실 내지 허위의 사실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인으로서의 했는 언급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인의 인터넷 망에 있는 SNS를 통해서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형법적인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서 이 그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반의서 불벌죄가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그 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수사기관에서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는 법률적 견해가 다르신 모양이에요. 네, 조금 다릅니다. 이제 명예훼손 관련해서 뭐 전반적으로 당연히 최 변호사 말씀 맞는데 여기서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나쁜 머리, 가증스럽다, 또 돈 벌러 나온 것, 이제 이런 정도의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거나 허위 사실이거나여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비방 목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건은 사실을 말해야 되고 허위 사실을 말해야 되는 건데 지금 손혜원 의원이 지난번에 올린 것은
사실이나 허위 사실보다는 본인의 판단, 본인의 평가, 주관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올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표현들을 허위 사실을 볼 것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을 볼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 정도의 표현을 가지고서 명예훼손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예.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비방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팩트가 있느냐 여부를 봤을 때는 제가 그래서 덧붙인 것이 신재민이 그 사퇴한 이후에 학원 계약을 하고 잠적했다. 이분은 반드시 그냥 있는 그대로의 팩트인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더불어서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모욕죄가 된다는 것은 거의 뭐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모욕죄는 이런 여지가 없는 거요. 없는 게 법리적 맞고요. 공방은 이 정도로 다루는 걸로 하고 우리 뉴스와이드에서 수시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차명진 의원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요. 예. 뉴스와이드는 이제 이 한정식이 아니라 부패라서 다양한 자기 시각이 좀 필요하고 예. 또 저는 나름대로 제가 이제 이 정치를 직접 해보고 또 정치학도 박사 근처에 간 사람으로서의 이제 독특한 견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가능성이가 두시고. 여기까지 들려요. 아 그리고 내 얘기가 맞은 게 많아요. 700만 원도 물어주고. 아니 그 얘기하니까 또 손혜원 의원 얘기대로 하면 저는 진짜 사실 여기 나올 자격이 없는 게 두 분이나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사람이 찌질합니까? 예,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땐 이래요. 그 지금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글쎄 저는 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안 하는가 하는데 저는 이분이 왜 저 정치권에서 떴어요? 자신을 정치권에 발탁한 당시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해가지고 예. 당시에 민주당 주주들이 이 사람한테 박수를 아주 쳤어요. 예.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고용태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부록에 해당되고 이분이 정치적으로 부각된 경우는 그 경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모든 것, 그러니까 홍보 전문가는 특히 자기가 어떤 그 원천적인 콘텐츠를 생각해서 어떤 홍보하지 않아요. 예. 누가 준 내용을 자기가 어떻게 맛있게 폼나게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야 할 것인가 이게 홍보 전문가의 특징인데 따라서 이분의 어떤 모든 발언하는 내용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가져오지 않아요. 어디서 누군가 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그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이번에도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특징이 뭐냐. 오프사이드 있잖아요. 예, 축구에. 네, 네. 오프사이드를 하려다가 아주 아웃사이드를 해버렸어요. 그건 조금 안 어울리는데. 아니죠, 진짜로. 오프사이드 아시죠? 옵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는 조금 아니죠. 안 맞는 그러니까 오프사이드를 하려다가 예. 그것도 더 지나쳐서 아주 아예 아웃사이드를 했다 이거죠.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S는 뭘 쓰다가 S로 바꾼 겁니까? C로 썼습니까? 제가 약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 S가 왜 굵은 글자로 이게 나왔을까? 중대한 시점에 약간 이렇게 네. 클릭이 좀 이렇게 어긋나는 거 있어요. 그 원래 천재하고 광인하고 조금 한 끗 차이니까 좀 그러니까 이 이해하세요. 말씀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은 자동사와 피동사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옵사이드나 아웃사이드는 둘 다 당하는 건데 예. 둘 다 자발적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지 자기가 한 옵사이드도 것이 당하는 거고 규정- 아웃사이드도 당하는 거죠. 아니죠. 본인이 스스로 그걸 아마 자원해서 옵사이드 반칙을 했다. 범했다 이거지, 범. 아웃사이드로 예. 쫓겨났다 이런 취지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참 좋습니다. 해석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김종욱 교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누가 그런 정보를 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 저는 왜 그런지 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정보를 누가 줬다라고 얘기하니까 뭔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상식 자체가 좀 기준 자체가 덜 다른 것 같다. 우리랑은 다른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래서 저는 이분은 좀 입에 강단이 없으신 것 같고 손가락도 휘기 어려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무슨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의 판단들을 SNS나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표출하지 않으면 분이 안 풀리시는 스타일이신 예.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게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겠는지 진짜 강단 있게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네. 김정욱 교수. 이분이 그러니까 원래 상식이 없는 분이에요? 아니요, 상식의 기준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내 얘기 뭐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네. 처음에 뜰 때 박수를 받을 때, 어? 네.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을 상당히 비난하면서 떴어요. 그때는 아무도 그 문제 삼지 않대, 내가 보니까. 비상식적이라고. 무슨 비상식적이라고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까? 그때는 비상식적인 발언을 별로 안 했겠죠. 자, 손혜원 의원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이 부분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말씀 안 하셔도 좋고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본인은 공익신고자, 공익제보자라고 강조를 하는데 우리 패널들의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한번 발언 내용 들어볼까요? 네, 제가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하는 건데 즐겁게 제보하고 뭐 유쾌하게 영상을 찍는 모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했던 게 유튜브 영상이었고요. 그게 이렇게 제 진정성을 의심받을 정도로 제 진심을 인정받을 정도로 그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지는 몰랐습니다. 저로 인해서 또 다른 공익신고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발당하고 뭐 법적 절차를 받고 그리고 되게 사회적으로 안 좋게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느 누가 용기를 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먼저 나가서 용기를 내고 되고 싶었습니다. 기재부랑 싸우는 게 너무 슬픈 게 나는 기재부 사람들 진짜 좋아하거든. 나올 때도 인사하고 나 엄청 아껴주셨던 분들인데 이런 생각 그런 거. 근데 나는 정말 기재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청와대 조직 때문에 기재부가 일을 못하는 거는 옳지 않잖아. 나는 내가 일개 공무원이지만 그때 2년 전에 그렇게 촛불이 다 뒤엎어지고 국민들 열망에 차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같은 적폐가 안 일어나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똑같은 게 또 반복되면 당연히 그렇지. 나는 진짜 부당하다고 생각했어. 예, 지금 유튜브에 올린 자신의 발언 한번 들어봤는데요. 차명진 의원 보시기에는 공익제보자입니까?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아요. 제가 볼 땐 이래요. 지금 여당, 야당이 지금 신재민은 누구 편이냐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솔직히 신재민 나왔을 때 박수 쳤어요. 왜? 예. 야당한테 좀 유리한 것 같고 여당한테 좀 불리한 것 같으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들여보면서 나중에 저 사람은 사실은 저 사람이 그 향하는 손가락은 나한테도 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진짜 저 사람이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건 뭐예요? 국채를 왜 세계 잉여금이 생겼는데도 왜 발행했느냐?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볼 때는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도 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간기업 KTNG에 대한 인사 개입? 현 정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는 더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야당이 아닌 여당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여야 모두에게 지금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야는 제 그림이 나오는데 여야는 예컨대 네안데르탈인이라면은 저 신재민은 크로마뇽인이에요. 신진류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현재 기성 정치권, 기성 세대하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정부가 민간에 개입하지 마라 이거예요. 오늘 정말 수준 높이시네요. 네? 예. 제가 원래 좀 그렇습니다. 크로마뇽인이 활을 쏩니까? 그러니까 쟤네 아니, 제가 네안데르탈은 이 크로마뇽은 활을 쏘는 수준까지 가요. 예, 갑니다. 그런데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활을 몰라요. 이게 활질을 도구를 제가 그 고고학 공부를 좀 해서 예. 그런데 지난번에 토인비 사건도 있고 해서 제가 좀 찜찜한데 김영주 의원께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맞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둘 다 죽었어요. 아니 크로마뇽인은 기의에 이제 계속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우리가 크로마뇽인이에요, 우리가. 아무튼 크로마뇽인이 네안데르탈인에 비해서는 신인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건 여야와 야 모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촛불 정신은 뭐냐?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하면 거대 담론으로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 이게. 예. 그리고 국가가 어떤 명분이 있다고 민간 영역을 침해하지 마라 이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현재 이 신재민이 말하는 시각이고 그 다음은 또 그 자기들 시각으로 유튜브로 자기들 방법으로 이제 폭로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기성 정치인, 기성 세대가 좀 각성을 해야 별 되지 내용 않나. 없는데 그렇게 많이 길게 얘기하지 우문 마세요. 현답을 해주셨다고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예. 자, 김영주 의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실은 그 뭐 신인류 이런 것도 아니고요. 예. 이게 작은 선과 큰 선, 작은 공익과 큰 공익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용어로 보면 애착이란 말이 있는데 작은 선은 애고 그게 집착하면 착이 되는 겁니다. 예. 사실은 저도 신재민 씨가 갖고 있는 고민, 공무원으로서의 자괴감도 있고 그것을 그렇게 쓰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작은 선에서 출발했다고 보는데 실제로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정부가 한마디 다양한 차원에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이 큰 틀에서 다른 각도가 될 수 있던 지혜로움이 모자라다.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정치인에서 희화할 것도 아니고 예.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내용과 형식에서 공익적 내용을 갖추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지에서 출발한 것만은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게 제 입장입니다. 예. 과연 신재민 전 사무관은 공익 제보자였는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두 분께서는 상당히 수준이 높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 부표에 하나만 다음 써주는 이슈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